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이번 총선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총선 시작을 전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벌써 총선에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황, 의혹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종철, 임종석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회동한 사실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 출마도 포기한 채 한동안 사라졌다가 지금 나타난 임종석이 그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만일 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가 되니까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을 시켜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역이용하면서 총선에 우려먹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심각한 해외 상황을 보면서 초기 대응, 마스크 대란 등 거의 잊고 끄덕끄덕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출범부터 지금까지를 냉정히 보고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재난을 핑계로 감당도 안 되는 재정 지출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있다, 의심을 피할 수 없고요. 조직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를 방해하고 있고 윤석열 죽이기 그 선제 공격으로 앞으로 터져나올 이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지금 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후에 처음 참석한 서해 수호의 날 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등에서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꼼수 비례정당으로 조국을 정당화하고 부활시키는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친문재인 언론들을 동원한 유리한 여론 조성, 또 N방 사건을 이용한 여론몰이, 여러 가지 지금 총선 공작은 총선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지금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조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씩 보기 전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의 자서전에서 문재인은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하다고도 했고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국민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우리 코로나 사태를 모범 사례로 포장한 데 이어서 미국의 진단키트 사전 승인 받았다, 당장 FDA 승인이 날 거다, 수출한다 이랬는데 어찌 됐습니까? 바로 됐습니까? 한국 회사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미국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저는 가로챘다고 봅니다. 원래 정상적 진행 중이던 이 결과가 나올 때 됐거든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한 역할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한미 방위금 분담금도 잠정 타결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잘 되었습니까? 외교부는 본연의 임무는 지금 안 하고 미국 등 외국의 문재인 지켜 세우기, 또 체면 세우기,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 때도 김정은과 사바사바하고 트럼프를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려다가 헛방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생쇼 그만하십시오. 코로나 핑계로 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앞다퉈서 원칙도 없이 돈도 마구 풀기로 했습니다. 만일에 금년에 태풍 또 집중호우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오세훈, 나경원, 김태우 등 수도권 격전지의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선거 방해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주광덕 후보 선거운동 중에 옥상에서 느닷없는 벽돌 투척, 이것도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말실수를 유발하게 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들고요. 윤석열 총장도 좀 보면요. 윤석열 장모건에 이어서 신라젠, 라임 사태 등 지금 매머드급 주가 조작 또 금융 사기 사건들이 가담자들 소환이 진행 중인데 유시민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라젠 사건, 이를 덮으려고
이 사건을 마치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을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조국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아주 가까운 브로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부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횡령, 사기 전과도 있고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또 호남 민심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지금 적자 투성이 누더기가 된 이 한전의 작년 영업 손실만 무려 1조 2,765억 원이나 되는데 앞으로도 공과대학에도 1조 원이 필요하다는데 최소한 총선 직전에 허가를 했습니다. 여론 조작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독자가 별 안 되는 유튜브지만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제가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꼬박 하루는 무조건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풀었다 막았다를 반복하면서 조회수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고요. 이걸 검찰에 고발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하물며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지금 우파 유튜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테러들 짐작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중국 유학생들의 댓글 조작 의심도 보도되었는데 지금 거꾸로 댓글 실명제로 정권 심판이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 불만은 광화문 막듯이 막아놓고 자기들은 친정부 언론들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편파적 기획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N방 조주빈 이 사건도 누군가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이트에 야한 사진 또 영상들을 도배를 하면서 마치 미래통합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교란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권, 조국 사태, 또 권력 비리, 경제 악화, 코로나 재난까지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총선 우리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결과를 저는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Sleep.